너무 끼워 맞추기 아니야? 나독해. 완전 나독해.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아이폰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은 조금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약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시범 생산을 마치고 이제 막 대량 생산으로 접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의 더미 모델을 가지고 디자인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기대되는 점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4 프로의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변화죠. 바로 카메라 모듈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14 프로 목업의 카메라 모듈을 보면 13 프로보다는 확연하게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3 프로의 카메라 불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보면 13 프로는 요 사과 로고 이빨이 끝단에 걸쳐 있는데 14 프로는 요 이빨이 끝단을 넘어서 이제는 사과 로고 거의 끝단까지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에서 이 카메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마케팅적으로 정말 중요해지다 보니까 센서도 점점 커지고, 그래서 이 카메라 섬 디자인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죠. 나중에는 애플도 결국 이런 모습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자꾸만 보다 보니까 뇌진이 된 건가? 이것도 나름 좀 귀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은근히 또 밸런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즈를 실제로 한번 재보면 14 프로의 바디 두께는 약 7.86mm, 7.65mm인 13 프로에 비해 약간 두꺼워졌고, 카메라 불을 포함한 두께는 14 프로가 11.96mm, 13 프로는 11.2mm로 거의 0.8mm 정도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mm라고 하면 어느 정도 두꺼워졌는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만져보면 요 카메라 모듈의 면적이 넓어진 거는 그냥 오케이. 근데 두께가 두꺼워진 건 나독해. 완전 나독해.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폰을 바닥에 내려놨을 때 덜컹거림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보호하는 케이스도 두꺼워지고, 맥세이프 카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기도 더 힘들어지거든요. 맥세이프 카드 지갑에 카드 2장을 넣었을 때 13 프로는 이 위에 있는 카드를 어떻게 잘 쥐어 짜내면 빼낼 수 있었는데 14 프로는 이제 이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떼지 않고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이 밑장 빼기가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진 거죠. 아이폰 14 프로의 카툭티가 이렇게나 두꺼워지는 이유는 더 커진 카메라 센서와 업그레이드되는 렌즈의 구성 때문인데요. 유출된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아이폰 14 프로는 새로운 48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탑재하고, 센서의 크기도 기존보다 약 35% 더 커진다고 합니다. 애플은 보통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니의 IMX789 센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새로운 센서 덕분에 추가되는 카메라 기능으로는 8K 비디오 촬영과 4K 120프레임 비디오 촬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화소수가 늘어나는 게 6S 이후 약 7년 만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해진 카툭티 두께와 함께 새로워진 메인 카메라가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카메라 섬이 커지면서 또 하나 달라진 게 바로 전원 버튼의 위치인데요. 아이폰 프로 모델은 이 전원 버튼의 위치가 카메라부 가로 라인이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사이즈가 커진 만큼 이 전원 버튼의 위치도 더 아래로 내려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용성 면에서는 이 전원 버튼이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반대쪽도 살펴보면 볼륨 버튼은 전원 버튼과 다르게 약간 상단으로 이동한 걸 알 수 있고요. 세워서 비교했을 때 세로 길이도 아주 미세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코너의 곡률도 커져서 이전보다는 약간 더 동글동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두 번째는 바로 I자형 펀치홀이 될 텐데요. 화면이 켜지지 않는 더미 모델에서도 이 새로운 펀치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좌측에 있는 알약 모양의 펀치홀에는 전면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전면 펀치홀에는 페이스 아이디용 도트 프로젝터가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존 프로서가 펀치홀 디자인의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공개했었죠. 개인적으로 다른 거는 다 숨겨도 이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센서들을 어떻게 숨길지가 궁금했었는데,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페이스 아이디인 만큼 관련 센서들을 그냥 뚫어놓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치에 이어 아이폰에 I가 연상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았다 라고 하시던데, 글쎄요.
이건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니야? 어찌됐든 실제로 보니까 요 카메라 펀치홀이 생각보다 크고 또 기존 노치보다 살짝 아래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화면이 켜졌을 때의 모습은 어떨지, 또 줄어든 노치에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담아낼지는 출시된 이후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요 상단바에 배터리 %만이라도 표기가 된다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시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퍼포먼스에 관련된 루머들도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아이폰 14 모든 모델의 메모리 용량은 6기가로 통일되지만 아이폰 14 프로, 14 프로 맥스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LPDDR5 규격의 메모리로, 14과 14 맥스에는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LPDDR4X 규격의 메모리 탑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4나노 공정의 새로운 A16 바이오닉이 탑재되지만 일반 모델들은 이전작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이 들어갈 거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또 약간 의아한 게, 애플의 AP 로드맵은 TSMC의 공정 로드맵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애플이 TSMC의 최우선 고객사인 만큼 최신 공정을 가장 빠르게 적용받아 생산되는데, 애초 TSMC의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던 M2 칩이 실제로는 5나노 플러스 공정으로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서 아이폰에 탑재되는 A16 바이오닉도 혹시 4나노가 아닌 5나노 플러스 공정에서 생산되는 게 아닐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A16 바이오닉도 4나노 공정이 아닌 5나노 플러스 공정으로 생산이 된다면 같은 공정으로 생성된 A15 바이오닉과 A16 바이오닉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흔하지만 아이폰에는 처음으로 지원되는 기능이니만큼 디자인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애플워치와 비슷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디자인은 다 제쳐두고라도 일단 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이폰 14 프로 모델과 프로 맥스 모델만 지원이 된다는 거. 13 프로도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그냥 안 해주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의 목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이폰 14 프로의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 부리야. 그 앞에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 옷! 이 새끼야! 야, 다 찢기는 소리가 났어.